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신문 살펴볼 시간이죠. 이 신문 안에서도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백악관 대중관세 245%, 중국 국제적 농담 일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최대 245%라고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국제적인 농담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백악관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선언 이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는 고율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총 관세율을 145%라고 밝혀왔지만 이번에는 기존 관세와 새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산 주사기에 이미 100%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었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45%의 관세가 더해져서 총 245%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세율은 품목별로 천차만별인데요.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0%고요. 이 노트북은 20%, 장난감은 총 145% 수준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이런 관세 폭탄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면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국무원은 이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로 남을 일이라며 미국이 관세 숫자 놀이를 계속해도 무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관세 전쟁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다급한 트럼프, 일본 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와 방위비, 무역 불균형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은 관세와 군사비, 공정한 무역 문제를 논의하러 온다며 회의에 나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본은 재무부,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빠른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과 무역 수지 개선 같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은 관세 인상이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엔화 약세와 관련한 환율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캐나다서 생산하면 관세 면제, 카니 총리 자동차 업계 이탈 방지 총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자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25%는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도 맞대응에 나섰지만 생산은 캐나다에 남겨두는 기업에는 예외를 두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제너럴모터스와 스텔란티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캐나다 공장의 일부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혼다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이후 혼다는 캐나다 공장은 최대 가동률을 유지할 것이고 생산 이전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멕시코의 이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세 면제 조치는 캐나다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같은 다른 미국계의 업체들의 숨통도 다소 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땅꺼짐 공포 확산에 서울시 지하 조사 장비 추가 도입한다. 서울시가 잇따른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 시내에서만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장마철 집안 침하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시가 활용 중인 GPR 장비는 총 15대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비 한 대를 새로 제작하는 데만 최대 6억 원이 들고 준비에도 5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반면에서 관련한 예산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 하수관로의 30% 이상이 50년이 넘은 초고령 관로고 또 상수도관도 상당수 노후화가 된 만큼 침하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월 1회 집중 탐사를 실시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싱크홀 특별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평균 150km의 하수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이나 재난기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 톱3, 전력 판매가 이대로면 입찰 참여하지 않겠다. 국내 육상풍력 발전 상위 3개 기업이 정부의 입찰 상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다음 달 경쟁 입찰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현재 165원 수준의 상한가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한 고정가격 경쟁 입찰제를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풍력업계는 시공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건설 인건비는 23%, 공사비는 20% 넘게 올랐는데 상한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런 비현실적인 가격 기준이 육상풍력 보급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해상풍력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지난해 육상풍력 보급률도 공고 대비 66%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 발전 용량을 18.3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추세라면 신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한가 현실화 없이는 사업성이 떨어져 자금 조달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소식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요,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속보로 쏟아지긴 했었는데요. 이 미국과 일본이 만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 처음으로 일본이 그 협상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가늠이 될 것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과 어떠한 내용의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는데요. 이 결과는 꽤나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협상은 이번 달 말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